한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습니다. 세계와 교류하며 급격히 성장했죠. 하지만 이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에 이뤄진 근대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온 명문 대교수와 한국인 대학생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만다예요.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인 친구 김예서를 소개할게요. 예서를 처음 만난 건 요리 동아리 활동에서였어요. 예서는 언제나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친구였어요. 특히 끈기와 열정에 감명받아 금세 친해졌죠. 어느 날 예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나눠줬는데 그 맛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약간 맵기도 했지만 아삭한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우리 학교에 타나카라는 일본 교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 나라의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아버지가 교수라고 하면서 아버지 자랑도 서슴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주제로 토론하는데 타나카가 갑자기 독도 얘기를 대뜸 꺼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을 뿐이지.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거부하잖아. 이건 한국이 자신들 주장에 확신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예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죠. 하지만 예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타나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야.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 수많은 역사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 심지어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인정했어. 타나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는 건데? 예서가 대답했어요. 독도는 이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야. 분쟁 지역이 아니라 국제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오히려 일본이 우리 땅을 넘보는 게 더 문제야.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당당한 예서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독도 수호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도 경비대, 주민등록,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한국의 실효 지배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우리에겐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야.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주권의 상징이지. 예서의 눈빛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타나카는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예서는 끝까지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토론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예서에게 다가가 독도에 대해 더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예서에게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독도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위상까지. 알면 알수록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도 토론 이후 세계 주요국의 외교 정책과 국제적 영향력이란 주제로 이어졌어요. 저는 예서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소프트 파워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순간 예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설레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른바 한류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타나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일본 문화도 예전부터 인기 많았잖아. 예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맞아, 타나카. 일본 문화도 대단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거 알지?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예서의 말에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예서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그리고 5G 기술,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타나카가 또 물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아직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아? 예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 G20 정상회의도 주최했어. 게다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고 있지.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 모델은 많은 나라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독도 문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된 데 이어서 이제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빛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예서에게 물었어요. 예서야,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어? 예서가 대답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끈기와 열정 덕분이야.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고 IMF 위기도 극복했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힘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한국의 저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경제 수업이 끝난 후 어느 날 우리 학과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대라는 특강이 열렸어요. 일본에서 온 스가와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모두 기대에 차 있었죠.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예서가 제게 살짝 귀띔해줬어요. 사만다. 이 교수님 좀 논란이 있는 분이래. 역사 왜곡 발언으로 유명하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될까? 강의가 시작되고 스가와라 교수님은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 얘기를 꺼내셨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습니다. 세계와 교류하며 급격히 성장했죠. 하지만 이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에 이뤄진 근대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문제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사실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이제 강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예서가 조용히 일어나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스가와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예서가 말했어요. 교수님, 식민 통치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마치 강도가 들어와 집안 물건을 정리해놓고 갔다고 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고 해방 후에야 대한민국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예서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교수님,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78%였다는 걸 아세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스가와라 교수님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깔아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서는 더욱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살면서 가구를 몇 개 들여놓은 다음 나중에 그 집의 발전이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가구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예서는 이어서 단호히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죠.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예요. 교수님, 12살, 13살 소녀들이 무슨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부정하실 수 있죠? 스가와라 교수님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예서는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를 언급했어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도 시대 일본 문헌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수님, 역사와 정의는 단순한 법 조항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독도를 지켜왔고
지금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예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예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서연이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동받은 듯 했죠. 스가와라 교수님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젊은 학생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예서에게 말했어요. 예서야, 정말 대단했어. 너의 용기와 지식에 감동받았어. 예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사만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역사의 중요성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의 가치를 배웠어요. 한국이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학기 말이 되자 우리에게 세계를 변화시킨 나라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각 나라의 대표 학생들에게 자국의 성과를 발표해달라고 하셨죠. 타나카가 또 도발적으로 나섰어요. 한국,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훨씬 앞서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예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예서가 단상에 올랐어요. 예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들어보세요. 먼저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거의 절반이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TV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이에요. 10년 넘게 탑3 안에 들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리고 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들 있죠? 그 배 두 척 중 한 척은 한국에서 만들어요. 세계 1등 조선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타나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예서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BTS 들어보셨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예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무시무시하게 만든 코로나19 때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마스크 공급. 한국은 어려울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힘썼다고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타나카조차도 감명받은 듯 보였죠. 저는 예서에게 말했어요. 예서야,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니 놀라워.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예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해. 앞으로도 세계를 더 좋게 만들 거야.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캠퍼스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나 타나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 한국이 기술은 뛰어날지 몰라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해.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예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타나카, 너 최근에 넷플릭스 봤어? 유튜브는?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어.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 유학생 로라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BTS 노래로 영어 발음도 연습하고요. 타나카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죠. 그래봤자 일시적인 붐이겠지. 곧 사라질 거야. 예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타나카, 너 혹시 한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 1990년대 후반부터야. 벌써 25년 넘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리고 서연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은 1억 5천만 명이 넘어.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조회수는 누적 260억 회를 넘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8천만 명을 돌파했어. 타나카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는? 예서가 즉시 대답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거 알지?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많이 본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야. 456억 분을 시청했대. 456억 분. 로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오징어 게임 보시고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다시 예서가 이어 말했어요. 게다가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원하고 있어. 2023년 기준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13조 원이 넘는데 지금은 2024년이니까 더 높아졌겠지? 타나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예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야.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이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거야. 카페테리아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타나카조차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저는 예서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예서야, 정말 대단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워. 예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야. 세계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어. 타나카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어요. 잠시 후 타나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봤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예서가 놀란 표정으로 타나카를 바라봤어요. 타나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돌 노래도 들어봤는데 춤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자 예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타나카,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좀 고집셌던 것 같아. 미안해. 사실 난 너희가 너무 부러워서 더욱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 예서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거만큼 큰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 타나카가 예서의 손을 잡았어요.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카페테리아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죠. 예서야, 정말 대단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 예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문화의 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졌죠. 여러분도 저처럼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대한민국 문화에 감동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곧 한국을 여행할 계획이에요. 예서가 추천해준 도시를 가보며 이곳저곳 느껴볼 생각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만다가 예서와 직접 옆에 있으면서 한국의 위대함과 문화적 힘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은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